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라임 옵티머스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추미애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입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현 변호사 모시고 이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금 라임 옵티머스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데 네.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또 한 번 발동을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고요. 네, 그렇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천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그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된 네. 이제 구속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제 수사 지휘권이 이제 첫 번째고, 네. 이제 그게 검찰 사상 첫 번째죠. 이번이 이제 그 두 번째인데 그 이제 라임 사건에서 손 떼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가족 사건, 네. 윤석열 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 손 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한꺼번에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중앙지검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지검에서 지금 이제 그 라임 사건에 네. 그에 관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관여하지 말고, 지휘하지 말고, 보고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이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남부지검장은 이제 친여권 인사로 돼 있어요. 네. 그죠? 친여권 인사에 의해서 이번에 라임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 그 가족 관련된 부분, 이제 수사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한번 하나하나 이제 보면 말이죠. 네. 이제 라임 사건이 먼저 이제 한번 좀 보자 이거예요. 네. 이제 라임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무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현재 나타난 부분에서 야권 정치인이 있고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검사들이 이제 적대받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야권 정치인에 대한 보고는 받았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라는 얘기고요. 검사 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네. 지금 이제 이전에 남부지검 검사장도 그렇고 지금 검사장도 그렇고 마찬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사실과 다른 이제 부분이죠. 지금 이제 짜맞추기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남부지검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남부지검에 이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여의도 금융가에 염라대왕이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걸 없앴어요. 윤석열 총장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앴어요. 없앤 다음에 지금 이런 일들이 빈발하게 이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라임과 관련돼서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네. 5천만 원 줬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정 진술이 나오면서요. 갑자기 지금 이제 그 진술을 했던 이제 김봉현 라임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죠. 본인 아니라고 하지만. 네. 예. 그 라임 그 김봉현 회장이 이제 옥중 입장문을 내요. 입장문에서 지금 이제 강기정 수석을 잡아들이면 이제 뭐 여기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쪽에서 아마 이제 보석으로 이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석은 법원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검찰 쪽에서 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거부터가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사안들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 현 여권에 대한 강기정 수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봉현 회장이 그런 말을 한 것도 굉장히 좀 이상했고요. 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검찰 현직 검사 중에서 이제 뭐 술자리 접대를 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수사팀에 가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참 믿지 못할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 여권이 아닌 야권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이제 이 술자리 접대,
받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 모양새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예. 네. 근데 말이죠. 이게 지금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누가 이 배후 세력일까요? 네. 야권이 배후 세력이라고 한다는 그런 시각인데 그 얼토당토도 않는 억지죠. 예, 네. 이제 그런 일이 아니냐 싶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그 총장의 가족 사건은 윤석열 본인 총장의 본인 문제가 있고요. 네. 배우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모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하던 시절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이미 그럼요. 민주당의 옹호해줬으니까. 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어요. 다 끝난 문제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끝난 문제를 아마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대해서 이 사건이 이제 무혐의로 끝나고 이제 종결된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를 제기한 사안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사건에 관한 부분이니까 공정성에도 의심을 갖는다 국민들이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 검사 행동 강령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자기 친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기하고 관련된 사건에서는 본인이 회피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회피 안 하고 그 수사를 진행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중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죠. 그럼요. 징계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 이 공직사에서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사에 관여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수사를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사지를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이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현재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 이제 세력의 어떤 네. 검사들 그 애완견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라임 사건 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라임 사건 같은 그런 권력 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공무원 고위공직자 검찰총장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그 범죄 직무상 범죄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공수처의 수사 사안이죠. 근데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지금 어떻게 하든지 출범시키려고 별별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을 공수처가 출범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된 이유로서 윤석열 총장 문제를 이제 끄집어냈다라는 네.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인 보복의 심리가 좀 있다고 봐요. 왜 본인의 아들 문제로 네.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시끌벅적했고 그렇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보복처럼 마치 윤석열 총장 개인 문제, 그 다음에 배우자 문제, 그 장모 문제를 꺼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부러 그랬던 것 같다. 예. 네. 일단 그러면은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보면은 사기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어떤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독재적이다. 너무 검찰의 아예 손발을 잘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지휘권 발동이었다. 이렇게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채널A 그 기억나시죠? 네. 검언 유착이 얘기됐던 그 사안에서도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검언 유착은 네. 아니었죠.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어떤 유착이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 유착이 있었으면 기소를 했겠죠. 기소 안 했잖아요. 그럼요. 한동훈 검사장의 그 포렌식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이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 상대방인 이동재 기자의 포렌식은 다 된 겁니다. 네. 그죠? 그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어요. 그게 그야말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에서 그야말로 그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게 결론이 났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사실은 이 수사지휘권 문제도 이번에 또같이 발동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수사지휘하는 건 어디겠습니까? 검찰총장이죠. 그죠? 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지금 이제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인사권 갖고 하는 행정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검찰권 행사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 그 중립성, 그 부분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어떤 이제 외부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 행정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만이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제 검찰총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이제 제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검찰총장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도 역시 검찰청법에 나와 있듯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면서 검찰청의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검사죠. 네. 범죄 수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인권하고 인권 침해하고 굉장히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죠? 그다음에 공정해야죠. 네. 또 형평에 맞아야죠. 그런 부분들을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양립하는 거지 어느 하나가 우선하거나 어느 하나가 무시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석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것은 기소해라, 기소하지 말아라. 왜 지난해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거 지난해 보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속해라, 구속하지 말아라. 하는 것 정도의 지휘, 수사 지휘를 얘기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 아예 수사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엔 대검에서 수용했지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검찰 제도에 대한 이제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이제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비슷한 게 돼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 행사하는 거. 그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입법 추세. 그 다음에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국제적인 입법 추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아예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검찰총장한테 지휘받지 말고 나중에 보고만 해라. 라고 하는 식의 거는 분명히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형법에 직권남용죄라고 있잖아요. 네. 예, 직권남용죄라고 해서 그건 법무부 장관이 직무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남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검찰총장이 권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일도 이제 강요하는 식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을 막 주는 식이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 제도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검찰주의, 검찰권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의 제도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검찰 조직 자체 그리고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국헌 문란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아주 중대한 사안이 지금 이제 발생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검찰로 나가기 위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검찰 개혁의 구실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판매사 영업만으로 대거 투자 유치가 가능했을지 이것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서 이게 이제 단순히 금융사기다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권력 게이트, 권력 비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규모로 보자 이거예요. 범죄의 규모. 범죄의 규모가 지금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그 판매 중단된 금액, 그 피해 금액이죠. 그게 지금 1조 6천억이라고 해요. 네. 그죠? 그다음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라고 그러죠? 한 5천억이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일어난 범죄 부분이 보면 지금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사모펀드로 해서 투자하라고 했던 그런 데가 아니라 엉뚱한 데다가 한 거예요. 부실기업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졌고 옵티머스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공공기관의 어떤 채권, 매출 채권 그 부분에 대한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공공기관에 관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어디서 했냐고 이제 보자 이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금융계 굴지의 금융기관인 데에서 이제 했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데서 판매를 했어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금액 중에 엄청난 금액을 한 거죠. 그 1조 6천억의 상당 부분인 거고요. 옵티머스는 5천억 중에 상당 부분을 어디서 했습니까? NH 투자증권에서 했어요. 네. 그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안에서 글쎄요. 이게 단순한 금융사기일까요? 그러게요. 그건 아닙니다. 네. 이건 최고 권력층이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요. 라고 안 입을 수 없다. 네. 이제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게다가 지금 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기정 전 정무수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돈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표를 만났어요. 청와대에서. 네. 그거부터가 저는 부적절한 만남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지만 또 어디는 일부는 또 사실인 부분도 있겠죠. 자기가 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보니까 강기정 정무수석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듯이 네. 또 지금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현재부터 해서 뭐 최동훈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친여권 인사들이 네. 이제 나와요. 나오면서 이혁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또 친문 인사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임종석 그리고 이제 현재 출국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의혹 제기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갈 때 그 비행기 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라는 지금 아주 상당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지금 이 비리를 감추는 세력들, 그 다음에 이러한 금융 비리가 가능하게 한 세력들이 현 여권에 지금 이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게다가 그렇게 하여 이제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었잖아요. 네. 이런 시점에서 난데없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그죠? 속전속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어요. 네.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이거는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공작이다. 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인 그럼요. 거죠. 네. 네. 그럼 오늘 마무리 말씀 여기 이렇게 적어 오신 거에 대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징기스칸 네.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혹시 마무리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주시죠. 예, 지금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네. 그러니까 이제 45%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렇죠. 아주 탄탄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선동된 그런 여론이다, 또 조작된 여론이다. 라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코로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문제.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2차 재난지원금 네. 이 또 이제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려는 것은 자기네들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거이고요. 영구 집권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영구 집권을 위한 어떤 이제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사살을 당하고 불태워진 상황에서도 지금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떤 국제 여론에,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양심에 반하는 종전선언에 지금 목매이고, 이제 그런 이제 북한의 지금 맹신적인 그런 이제 정책들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지금 나타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이제 수사지휘권 행사. 이건 뭐냐? 권력 비리를 은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권력 비리를 은폐한다. 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나타난 모습들이 재인산성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차벽 설치 같은 거 이런 이제 경찰이 봉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떤 이 국민의 비판, 저항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못 막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 이제 11월 3일이죠. 미국 네. 대통령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6일이 이제 김경수 드루킹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어떤 그간에 쭉 꾹꾹 감추려고 했던 거,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자기네들한테 그 정권의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했던 그리고 감추려고 했던 권력형 게이트가 본물처럼 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지금 이번에 원전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경제성에 대해서 낮게 그렇죠. 평가됐다. 아주 불합리하게 네. 저평가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결과는 결국은 뭐 거기에 타당성 평가는 유보했지만 네. 사실상 타당성 평가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럼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평가에 있어서 지금 빠진 게 안정성 평가,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수용성 평가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성 평가예요. 정량 평가, 객관적인 평가로 나타날 수 있는 네. 부분이 경제성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정권이 얘기했던 탈원전의 이 정책의 네. 뒷면이 드러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즘 보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상당히 절망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절망의 끝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징기스칸이 얘기한 대로 네. 이제 저쪽은 성을 쌓으면서 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길을 열어서 흥하자.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사기범의 말만 믿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쩌면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개입돼 있을 것이란 걸 예상하고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끊이질 않습니다.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언젠간 꼭 밝혀질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 눌러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고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